자, 1번이 이번에 5월달에 모의고사에서 나온 거야. 요런 스타일 아마 학교 선생님이 내실 가능성 큽니다. 근데 지난번 중간고사 할 때도 그랬어. 요 스타일은 학교에서 무조건 낼 거라고 한 그 스타일이죠. 15번에 나온 거야. 너네 학교는 약간 과거형으로 내지를 않아. 그게 무슨 말이냐면, 너네 학교 작년 거, 기출문제? 풀어봤는 사람은 알 텐데, 작년 거랑 되게 달라요. 그러니까 미래형으로 내. 그러니까 현재 진행형으로 최소한 내고. 그래서 현재 진행하고 있는 고3 모의고사에서 상당 많은 부분을 끌어와서 이제 문제에 반영을 하기 때문에, 최근 진행되고 있는 고3, 요 문제들을 자주 보셔야 됩니다. 뭐 그런 거는 내가 이제 테스트지에다가 이렇게 넣을 거야. 1번이 되게 오묘해요. 그러니까 한 번에 나는 탁 풀어서 답이 나왔다. 혹시. 난 한 번에 탁 해는 나왔다. 머리 잘 쓴 거야, 진짜. 왜냐면 이게 약간 고정관념으로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그 고정관념에 사로잡히면 또 안 되는 문제거든. 무슨 말이냐면 요 형태의 문제는 대부분 이게 항등식을 다루는 거라서 1번은 이거는 항등식의 첫 번째 대입이라고 해. 대입. 그냥 값을 예쁜 애들. 그러니까 딱 분위기 봐갖고 0과 1이 있으니까 여기 인테그랄 0에서 1이 있으니까 걔도 집어넣어보고 혹시 밑에 답을 봤더니 0, 2가 있으니까 2도 한번 집어넣어보고 그 후보들이 좀 있어요. 여기에서 나오는 그 숫자들 이런 애들을 집어넣는 거야. 그러니까 윗끝과 아래끝이 같은 애만 집어넣는 게 아니고 주변부의 그 숫자들에 대한 힌트를 줘. 걔네들을 집어넣습니다. 그 다음 미분을 하지. 근데 특이하게도 미분을 하지 않아. 자, 한번 봅시다. 이게 보통 이제 미분으로 많이 가는데 미분으로 돌린 친구들은 조금 엉켰을 수 있어요. 자, 다함수 fx니까 우리가 얻어내야 되는 정보는 요놈이 다함수 몇 차식인가 이걸 찾아내야 돼. 이제 그 계산으로 가도 괜찮아. 자, 일단 첫 번째 x는 0을 대입합니다. x는 0을 대입하면은 왼쪽 0이 되고 여기도 빵빵빵 되고 마이너스 3 더하기 인테그랄 0에서 1까지 f'(t) dt인데 요놈을 풀어낼지는 좀 고민하시면 돼요. 요놈이 일단 3이 되잖아. 이게 3이 되고 요거를 다시 한번 풀어내면 f1과 f0에 대한 함수값 차이로 얘네들을 볼 수가 있어. 그리고 나서 다시 얘를 한 번 더 쓰면 ax 세제곱에 2x 빼기 3 더하기 요놈 덩어리가 그대로 들어갔을 때 이게 3이 됩니다. 얘는 없어지면서 x를 없애버리면 되죠. x를 없애버리면 ax 제곱 더하기 2가 되고 요놈을 이렇게 집어넣으면 a가 그냥 바로 나와. 그럼 끝나요. 끝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미분을 하면은 좀 엉켜. 그치? 그래서 그 고정관념이 원래는 문제풀이에 정말 좋은 건데 걔네들로만 이루어지지는 않아. 이게 변칙적인 게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요놈이랑 이제 같은 느낌으로 들어가는데 자, 5번으로 한번 띄워볼게요. 5번. 요것도 이제 평가원 문제예요. 요즘 트렌드야. 요즘 트렌드가 좀 바뀌었어. 너희들이 알고 있는 겨울방학 때 문제를 많이 풀었던 그냥 뻔한 스타일이 아니고 뭔가 바뀐 형태로 진화를 이미 했어요. 진화를 했기 때문에 그 진화된 부분만큼을 또 공부를 또 해야 돼. 자, 두 다함수입니다. 1에서 x에 t에 ft dt에 마이너스 1에서 x에 t에 gt dt가 3 x 4제곱에 8 x 세제곱에 3x제곱. 자, 일단 뭐 이게 상당히 복잡해 보이는데 여기다 뭔가 값을 집어넣는다면 여기다 1 한번 집어넣어보는 건 의미죠. 1이 되면은 얘는 살아있고 여기 어떤 숫자가 뜰 거고 그때 값이 나와.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을 또 집어넣어.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얘가 0이 되니까 여기도 뭔가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근데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구하는 게 0에서 3까지 gx, dx를 구하는 거고 이 모양이 안 맞아요. 여기에 뭐 t, gt가 아니고 그냥 gx야. 그리고 나 조건에서 보니까 fx가 x의 g'x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흥분하지 마시고 이런 것들을 이제 관찰을 잘해야 돼. 이 값을 집어넣는 것도 중요하고 미분하는 것도 중요한데 이게 엉뚱한 짓을 해서 시간을 버리면 안 되잖아. 그래서 주변 판단을 잘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요게 적분 기호가 덧겨진 상태로 나왔으니까 얘랑 얘를 생각하면 먼저 미분을 먼저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판단을 좀 해봐.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기다가 대입을 먼저 하는 이유는
여기 요 값이 중요해서 들어가는 거니까 미분합시다. x, fx 그냥 그대로 나오고 얘는 x, gx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12x의 세제곱에 24, x제곱에 6x 이러고 났더니 x를 또 다 없앨 수가 있네. x 없애고 제곱이 되고요. 이렇게 됩니다. 이러고 났더니 f랑 g는 있어. 근데 여기에 fx를 요 놈으로 대체를 할 수가 있지. 연립을 하는 거야, 연립. 그러니까 이 조건이 여러 개가 붙어 있을 때 어떤 걸 먼저 이렇게 뒤섞고 하는 거는 본인이 판단을 하는 건데, 그냥 운이 좋으면 한 번에 가는 거고 안 되면 여러 번 걸쳐서 갑니다. 이게 x에 g 프라임 x가 돼요. 그 다음에 gx. 이게 드디어 이제 문과에 나왔는데, 문과 시험에, 그러니까 공통 영역이라고 해요. 공통 영역. 수원수트에 나왔는데, 이거는 미적분을 배우면 되게 많이 나오는 거야. 그래서 미적분의 요소가 이제 수원수트에 영향을 미치는 그 이유 중에 하나인데, 이걸 거꾸로 역산을 할 줄 알아야 돼. 역산. 얘가 x에 gx에서 적분. 그러니까 얘를 미분하면 위에 있는 애가 되잖아. 얘를 양변을 다시 적분을 합니다. 그 생각이 어려워. 이게 항등식에서 그래서 이게 미분을 하지만 간혹 가다가 적분을 하기도 하고 간혹 가다가 이 대입의 x 자리에다가 어떤 문자를 1 빼기 x를 집어넣기도 하고 이 기법들이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미분만 하는 게 아니고 가끔 적분을 하기도 해. 항등식이니까. 항등식이니까 미분을 해도 되고 적분을 해도 되고 상관이 없어. 근데 왜 적분을 합니까? 우리는 gx의 목적, 그러니까 gx의 모양을 만들어내는 게 목적이라서 그래. gx가 이게 최종 목적이에요. 그래서 얘를 적분을 하면, 왜냐면 g'에서 따져서 얘를 계산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적분을 하는 게 좀 편해. 그러니까 gx의 차수를 결정하고, 그 다음에 얘를 미분한 애를 이제 개수 비교를 해서도 풀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방법은 많은데, 적분을 하면 여기에서, 적분을 4이 올라가면 다시 4x의 세제곱이 되고 그 다음에 12x 제곱이 되고 6x가 되고 적분 함수가 이렇게 붙어. 그럼 여기다 0을 집어넣습니다. 0을 집어넣으면 0, 0, 0 돼서 c도 0이 돼요. 이러고 나면은 gx가 딱 나오게 돼요. 4x 제곱에 12x 빼기 6 해서 그냥 나머지는 이제 산수입니다. 그냥 여기다 집어넣고 계산하면 되는 거지. 묘하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작년에 나왔기 때문에 너희들이 그 겨울방학 때 풀었던 문제는 반영이 대부분 안 돼 있어. 이렇게 바뀌었어요. 문제 흐름이. 그러니까 요 바뀌는 흐름이 이제 진화된 이제 수능이라고 하고, 요 흐름대로 이제 학교 선생님들이 내실 가능성이 큽니다. 작년에 나왔으니까 올해 반영이 많이 돼요. 너네 학교는 반영 그 속도가 좀 빨라서 다른 학교들보다 좀 다르지, 운영 방법이. 근데 결국에는 뭐 대입하고 미분하고 적분하고 뭐 이런 걸로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2번 봅시다. 2번 다시 앞으로 가서 요거 함수 긁기 다시 해볼게. 요 단계적으로 좀 천천히 갈 거니까 한 번 또 봅시다. 이게 무슨 함수 긁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자, 얘네의 최소값이 GA예요. 이 함수에 고정이 되어 있으니까 이 함수 그리는 거는 별건 없지. 이 함수를 일단 그렸다고 칩시다. 마이너스 1과 1에서 잠깐만.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니? 마이너스 1 마이너스 4고 1을 집어넣으면 1 마이너스 8이네. 자, 일단 극대극소. 이런 구간을 잘라낸 게 이제 극대극소랑 연결이 되는데, 이거 조금만 더 설명하면 이래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극대극소를 표현을 하지 않고 이게 극대극소 문제를 내야 되는데, 극대극소의 의미를 이제 숨겨. 그런 문제들이 되게 많거든. fx는 t 이런 것만 해도 이거는 극대극소와 관련있는 문제야. 왜냐면 참수함수가 있어요. t가 움직여. t가 막 움직이면서 만나는 점의 개수가 됐든 뭐가 됐든 하여튼 뭐 만난 점의 개수를 합시다. 만난 점의 개수 1개, 2개, 3개, 2개, 또 1개. 이런 개수 변화의 포인트가 되는 애들이 극대극소잖아. 극대극소. 근데 요런 형태가 왜 이제 극대극소가 되느냐를 이제 수학적으로 생각을 하면 y는
t라고 얘를 이쪽으로 넘겨서 함수로 새로운 애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ht, hx 이렇게 하면 이 함수는 어떤 의미를 갖냐면 fx를 평행 이동시키는 거야. 평행 이동, 그렇지? 평행 이동. 평행 이동인데 뭐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fx의 변화라고 생각을 하면 되게 쉬워요.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를 푸는 방식 중에 여러 개가 있는데 fx가 변화하느냐, 그러니까 fx가 커졌다 작아졌다 커졌다 작아졌다 하느냐, 거기에 포인트가 이제 극대극소잖아. 커졌다 작아졌다. 그럼 도함수 f'이 커졌다 작아졌다 하는 거는 기울기의 변화거든. 요거는 이제 이과생들은 미적분으로 가면 뭐 이계도함수, 변곡점 뭐 이런 걸로 해석이 돼. 근데 여기 봐봐. fx의 변화를 우리가 전문 용어로 f'x라고 해. 그치? 그럼 얘의 근이 되게 중요한 상황이 돼요. 그래서 극대극소를 다루는 일이 많습니다. 근데, 봐라. 저기의 구간을 예를 들어서 t에서 무한대까지 여기에서 뭔가, 이런 x가 변화하고 있는데, 이런 표현이 나왔다 하면은 이것도 100% 다 극대극소랑 연결이 돼. 왜냐면, 함수가 이렇게 있어. 여기서 t값을 변화시켜봐요. t값을 변화시키면 함수값이 변화가 되거든? 이 변화가 되는 그 포인트가 여기. 요런데, t값이 여기 있을 때랑 여기 있을 때랑 이게 다른 거야, 완전히. t가 여기서 움직이면은 이 함수가 증가하는 거고, t가 여기서 움직이면 감소를 하는 거예요. 그 전환점이 이 점인데, 요런 형태의 문제가 나오면 이건 100% 극대를 건드리게 돼 있어. 그래서 이거는 그냥 문제 처음 읽자마자, 이거는 극대 문제야, 극소 문제야라고 알아낼 수가 있어. 일단 그런 걸 인지를 하고 문제를 푸는 게 이제 해석이라고 하는데, 자, 근데 요거는 이제 우리 오늘 배운 게 있으니까 바로 해볼게. A에서부터 무한대까지의 어떤 상황이야? 최소값이네. 최소를 GA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아까 얘기한 대로 첫 번째 방법, 점을 하나씩 찍어보면서 할 거야. 자, A를 여기를 잡았어. A를 여기 잡으면 A에서 무한대까지의 최소점은 여기. 그러니까 GA의 점은 A가 여기일 때 여기 찍혀. 자, 여기보다 여기에 이렇게 들어가면은 A가 이렇게 들어가 버리면은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의 최소점이 여기잖아? 그럼 이 최소값이 이쪽으로 와서 여기에 점이 찍혀. 자, 어디까지야? 그러면 경계가 되는 점이 여기인데, 그러면 우리는 GA라는 함수는 여기까지는 이 점들이 찍히다가 여기를 넘어가 버리면 A가 이쪽으로 오면은 이런 점 넣어봐야 함수값이 이런 애들 다 찍혀. 여기가 상수함수로 바뀝니다. 그 다음에 다시 또 A가 여기 되면 여기에서 최소값은 여기. 이렇게 오른쪽을 봤을 때 최소값은 여기. 그래서 이런 그래프가 생겨요. 여기 이제 GA의 그래프. 이거를 그래서 점을 하나하나 찍어가면서 확인하면서 그려줘야 돼. 그 능력이 필요해. 근데 우리는 이걸 배운 게 있죠. fx랑 어디까지? f의 무한대까지 값 중에서 이렇게 할게. FA 이렇게 할게. 일단 FA에서 F의 무한대까지의 함수값 중에서 최소를 찾아낼 건데, 얘를 어떻게 봐요? fx에서 F의 무한대까지 함수에다가 여기 x에다 a를 집어넣었다고 생각을 하시고, 이런 거 무한대를 표현하면 힘드니까 여기 x 더하기 무한대는 똑같은 얘기야. 그렇지? 여기 무한대인데 여기 어차피 f에다가 무한대 값을 집어넣는 이 표현이 함수 값을 집어넣은 거고, 요거는 이제 함수를 보는 거예요. 이건 함수값 영역이고, 이건 함수 자체 평행 이동을 볼 거야. 그러면 이 무한대까지 가니까 이거는 f의 x 더하기 1이라는 함수랑 f의 x 더하기 100이라는 애라는 거, 요 중간에 있는 모든 함수들을 다 조사를 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럼 fx를 그려놓고 fx 빼기 1도 그리고 fx 빼기 2도 그리고 그 사이에 있는 모든 함수를 다 그려. 그럼 f의 x 빼기 마이너스 무한대니까 얘를 어떻게 그리면 돼? 이렇게 긁어주면 돼요. fx를 기준으로 해갖고 이렇게 이 부분은 이렇게 그리고 마이너스 무한대로 평행 이동되는 거야. 그럼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되고, 이 부분도 이렇게 되죠. 이렇게 힘들어.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최소 함수는 요렇게 그림이 그려져요. 이렇게 일단 테크니컬하게 그리면은, 요거는 나중에 교재 하나 따로 진행을 해볼 거니까 일단 두 가지를 기억을 해.
점을 하나 집어넣어갖고 확인하는 거랑 그 다음에 평행 이동 개념으로 얘네들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알았어. 자, 그 다음에 3번, 4번도 안 어려우니까 집에서 꼭 푸시고 5번은 했고 6번 이번에는 맞췄을까? 이거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이거 괜찮아요? 응? 아니야? 이거 나중에 다시 한번 또 할 건데 V 함수를 그리면 이렇게 됩니다. 2랑 3에 대해서 양수에서 t는 a에서 p의 위치가 0이 됐을 때 이렇게 돼요. 0이 됐을 때 그럼 이 얘기는 위치가 0이니까 인테그랄 0에서 a까지 3t 제곱과 6t 위치는 절대값 안 하고 이동거리가 아니니까 그냥 이렇게 계산을 하죠. 이렇게 했을 때 하면은 하여튼 뭐 이게 0,0 원점을 출발해서 들어가는 거니까 여기에서 이제 3차함수 비율 같은 걸 다시 한번 또 쓸 수 있어. 그러니까 3차함수가 여기서 기울기가 0이고 여기서 기울기가 0이니까 이렇게 V 함수, 요거 V 함수, 그 다음에 요게 XT 함수 요 놈을 적분하면 얘가 이렇게 되죠. 근데 원점을 지나가니까 여기가 X축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2대1 그러니까 여기 1대 1대1 3차함수 비율 같은 걸 쓰면은 요런 데 좋아. 그래서 이동했다가 이동해. 원점의 위치로 오는 이 위치가 2대 1점이 돼서 여기가 3이 바로 나옵니다. 이거를 이제 적분을 해서 뭐 같은 위치로 돌아오는 애들을 구해도 좋지만 그래서 이게 2대 1이 되면 이 면적과 나중에 다시 한번 할 거야. 이 면적이 동일해. 그러니까 문제를 풀 때 여기 면적이 동일해 하는 게 한 50개 정도 돼. 공식 같은 게. 그거를 싹 다 외워갖고 이런 데 막 그냥 적용을 하면은 시간을 엄청 줄일 수 있어. 근데 다시 얘기하는데 이 50개 정도 되는 거를 나는 외우는 게 좀 무리인 것 같다. 그러면은 계산 능력이 빨라지면 돼. 그냥 막 이렇게 쓸 수 있는 계산 능력을 올리세요. 하여튼 뭐 요런 2대1 요런 비율 같은 거는 많이 나오니까 이렇게 하시고 그리고 이게 면적이 같으면은 2차함수 면적 공식 여기다 쓰면 좋죠. 6분의 최고청의 계수가 3이고 2에 세제곱하면은 4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디까지 하는 거야? 0에서 2a까지구나. a가 3이니까 6까지 가야 되네요. 움직인 거리니까 요거는 여기 계산하는 게 아니고 6까지를 계산하는 거니까 이거는 어떻게 씩씩하게 계산하시면 됩니다. 씩씩하게 방법이 없네요. 자, 다음에 7번 봅시다. 7번. 자, 7번. 자, 함수가 나오면 함수를 먼저 분석을 해야 돼. 그냥 너무 쉬운 함수야 보지 마시고 여기에서 자, 2차 함수인데 축의 위치가 결정이 돼 있죠. 그 다음에 이렇게 돼 있고 0이 기준이네. 그럼 일단 0을 한번 집어넣어야 돼. 0, 0A, 0A. 그러면은 일단 0에서 연속 함수야. 0을 기준으로 그림을 그릴 건데 여기가 A 같아요. 2차 함수 축은 왼쪽에 있으니 대충 뭐 이런 식으로 돼 있고 거기에다가 혹시 모르니까 뭐 이런 정도는 빠르게 계산해 봅시다. 6, x 더하기 3 미분해서 0을 집어넣으면 기울기가 3. 3이랑 연결이 되죠. 뭐 의미는 없는데 그냥 하여튼 이렇게 미분 가능한 함수야. 자, 근데 여기에 결정이 되지 않은 애가 있죠. y축은 결정은 됐어. x축이 결정이 안 돼 있잖아. 그럼 당연히 x축 결정이 이제 그 다음 이유가 되는 거겠지. 문제 풀이 방향이에요. 자, gx가 마이너스 4에서 x까지 ft dt인데 자, 여기는 이제 우리가 편하게 이제 볼 수 있는 함수야. 첫 번째, g에 마이너스 4를 집어넣으면 0이다. 그 다음에 미분을 하면 g'x가 fx다. 근데 우리는 fx를 그려놓은 거예요. fx를 그렸고 x는 2에서 gx가 x는 2에서 그 소를 가져야 됩니다. 자, 그럼 미분한에 여기다 집어넣었을 때 g'2가
F2가 0이 된다는 얘기야. 그러면 근이 나온 거야. X축이 결정이 돼요. X축 여기 결정되고 여기가 2가 됩니다. 됐죠? 그럼 2를 집어넣으면 0이야. 그래서 A 값을 마이너스 6으로 찾을 수가 있고 마이너스 6이 되고 자, 식이 결정이 되면 이제 요 값도 찾아낼 수가 있죠. 그래서 이걸 찾아내면 나머지 계산이에요. 여기까지만 힌트를 줄게. 자, 그 다음에 8번은 안 했는데 시간이 없어서 자, 요거 아까 살짝 얘기했습니다. 힌트만 살짝 줄게. 이거 나중에 한 번 더 풀 거니까 자, 8번도 살짝 힌트만 방향만 잡아줄게요. 이차함수인데 결정이 안 된 게 축이 결정이 안 됐어. 축이 결정이 안 됐으니까 머릿속으로 일단 플랜을 잡기를 A가 양수일 때, A 음수일 때 요 정도는 머릿속에서 생각을 해보시고 이거 3차함수는 결정이 돼 있죠. 요거 저 오늘 몇 번, 한 3번 정도 얘기해서 X제곱으로 묶고 X 빼기 3으로 해서 5로 하면은 그림 그리는 게 좀 편해집니다. 그쵸? 이게 0 기준으로 했을 때 0과 3 요만큼만 먼저 그리면 0과 3 여기서 접하고 이렇게 되는 애인데 이게 5만큼 평행이동 됐으니까 여기가 y는 5가 돼요. 자, 오른쪽은 그래프가 정해져 있습니다. 이렇게 여기는 빵꾸. 자, 왼쪽이 안 정해져 있어. 자, 그리고는 y는 t 이게 또 나오네. 아까 설명했죠. fx랑 t 이렇게 들어가면 얘는 극대극소 문제라고 했어. 자, 이미 극대 극소 여기가 중요한 점이야. 얘를 기준으로 해서 이제 이차함수를 집어넣어야 돼요. 이차함수를 집어넣는데 얘네 이게 만나는 점의 개수가 변화가 두 군데에서만 나타나야 되는데 두 군데 불연속 k의 개수가 두 개가 돼야 된대. 이차함수를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집어넣어봐. 말도 안 되지.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움직이면서 개수 변화가 많이 생겨. 첫 번째 시도해야 되는 건 이런 거야. 그래서 이렇게 극소랑 맞추고 극대랑 맞추는 방법이야. 이게 어차피 극소 극대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극소랑 극소가 같게 이렇게 맞춰요. 만약에 이게 여기는 만났는데 이렇게 돼버리면 이게 개수 변화가 또 많이 생겨. 그래서 처음에 시도하는 거 이렇게 예쁘게. 근데 이게 축은 이거 왼쪽에 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축이 오른쪽에 있다라고 생각을 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이게 이렇게 되면 한 개, 두 개, 세 개. 이렇게 되면 개수 변화가 한 개. 여기서 한 개 나왔다가 두 개 돼서 개수 변화가 한 번만 생겨요. 이렇게 되면 또 안 되고. 그래서 요 정도가 답이 돼요. 이게 그 모의고사에서 진짜 어려운 문제거든. 근데 요것도 나중에 한번 테마로 같이 또 할 거야. 개수 변화를 일으키는 요 문제도 요즘 대세라 무조건 해야 됩니다. 자, 10번 정도를 할 건데 10번도 테마로 한번 공부를 할 거예요. 자, 요거는 한번 그냥 한번 구경해봐봐. 자, 쉬운 문제 스타일 이런 게 있어. 여기 S1, S2를 집어넣고 2차함수래. S1과 S2가 같다. 이렇게 들어가는 문제들이 있어요. 여기를 알파라고 하면 요거를 이제 푸는 방법은 뭐 많습니다. 0에서 알파까지 fx dx가 0이다. 이거 면적이야. S1과 S2가 면적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교육과정이 이렇게 돼 있어. 정적분과 그 다음에 면적의 차이를 알아보자라고 교과서에 처음에 첫 줄에 이렇게 써 있어. 이게 정적분과 면적의 차이를 낸 문제야. 정적분과 면적의 차이. 아니 여기는 면적과 정적분이 같고 여기는 정적분과 면적이 달라요. 마이너스가 붙었어. 그럼 S1하고 S2를 면적을 두 개를 이제 구하라 하는 문제도 있지만 얘는 요거에 대한 표현이 S1과 S2가 지금 면적이 같다라고 돼 있으니까
얘를 한쪽으로 옮겨서 S1 빼기 S2가 0이 됐는데 이 S1은 정적분 입장에서 양수니까 뭐 상관이 없고 S2는 정적분 값으로 치면은 이렇게 마이너스를 붙여줘야 되는 상황이 돼요. 그래서 이 표현을 위로 이렇게 중간에 안 끊고 중간에 양수에서 음수로 되는 부분을 정적분을 이렇게 0으로 해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면적과 정적분의 관계를 이렇게 합니다. 근데 이런 문제를 풀 때 어떻게 풀면은 편하게 풀 수 있냐면 이렇게 면적을 끼워 넣는 짓을 해요. 면적을 끼워 넣어. 이런 점 잡는 거는 나중에 다시 한번 훈련을 할 거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다가 t를 이렇게 집어. S1 더하기 t가 삼각형이야. 면적을 구하기가 쉬워져. S2 더하기 t도 2차함수 면적 공식을 이용하면은 한 번에 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편해집니다. 쉬운 문제 스타일은 이런 게 있고, 그래서 이게 난이도가 올라가면 이게 진짜 막 화려해지는데 머리를 쓰면 쓸수록 자 여기 나와 있는 애가 x 빼기 3이고 이렇게 돼 있고 여기 a, b 그 다음에 여기가 S1, 여기가 S2. 네. 관계식이 S2 빼기 2, S1이 6 이렇게 돼 있어요. 이차함수의 성질 중에 하나가 이런 게 있어. 하는 건데, 요 면적이 있는데, 요 면적, 요 끝점과 이 끝점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이걸 반반 나누는 점이 어디가? 반반 나누는 점이 얘랑 얘 그냥 가운데야. 왜냐면 이거 아까 했지만 이렇게 아까 까발리에리의 원리 했잖아. 거기에서 얘랑 얘가 이차함수가 여기가 x축이 됐을 때는 이 근과 근의 가운데 이 축에 오면은 면적을 반반해요. 근데 얘를 하여튼 같은 상황에 차함수를 보면 이 면적이 같아지는 애는 여전히 가운데입니다. 그래서 얘랑 얘 면적이 동일한 점이 여기 되는 점이 얘랑 얘 가운데거든. 근데 여기에서 여기가 3이에요. 3. 이 문제에서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x는 3이 2등분 하고라고 들어갔어. 이거를 이제 해석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게 2S1이잖아. 2S1. S1은 하나를 더 만들잖아. S1이 이게 하나잖아. 이쪽에다 하나 더 만들어, 이렇게. 그럼 여기다 S1 대칭 상황이 되면은 여기가 3, 여기가 6 이렇게 돼. 대칭 때문에 대칭이 되면 6 이렇게 됩니다. 그럼 S2 빼기 2S1 이 의미가 S2, S1 방금 전에 한 걸로 치면은 여기는 이제 넓이, 여기는 정적분인데 이쪽이 조금 더 넓은 상황은 되겠네요. 근데 이걸 계산을 할 때 이걸 또 그냥 다 쪽방 계산하면 불편하니까 얘랑 평행한 애를 그래서 구경만 하는 그런 거야. 여기를 요 면적을 여기를 t라고 집어넣어요. 그럼 S2에다가 t를 더하고 이 S2에다가도 t를 더하면 여기 넣었다 뺀 거니까 이게 그냥 없던 애. 그러니까 줬다가 돌을 뺏는 거예요. 근데 얘를 다시 보면 S2 더하기 t는 이렇게 된 2차함수 면적입니다. 이만큼. 그래서 6분의 최고창의 계수 1이라고 나와있고 간격이 6이에요. 6의 세제곱이고 S2 더하기 바뀌었다. 맞지? 요렇게 된 사각형은 요만큼 길이에 6이 되는 거지. 요만큼 길이에다가 넓이 들어가 보니까 얘는 여기가 3이야. 마이너스 3이고 여기 위치를 모르네? 이렇게 합시다. 그러면 얘는 별 곱하기 6이 6이 나오는 요 계산을 하면 얘 값을 찾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2차함수의 여기 점을 찾을 수가 있어. 이걸 계산하면 66에 36에서 6 다 빼면은 6 빼기 별이 1이 돼서 5가 되네요. 이게 5니까 여기가 2가 되겠지.
F0이 2입니다. F0이 2. 그 다음에 이제 식을 만드는 건 이제 또 다른 영역인데, 식을 만드는 게 여기가 0과 6에서 만났으니까, fx는 이 직선의 방정식은 얘랑 평행해요. 그래서 x 더하기 2가 되고, 그래서 x 더하기 2랑 만나는 점이 0과 6이야. 이렇게 해서 식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번 이렇게 구경해 보시고, 이 문제를 풀기까지는 이제 빌드업이 되게 중요한데, 중간에 내가 난이도를 조금씩 올려줄 거야. 그래서 나중에 한 3주쯤 있다가 이 문제를 다시 한번 또 풀 거예요. 그때쯤 됐을 때 이해를 할 수 있으면 돼. 지금은 이렇게 구경만 하시고, 이런 것까지 가야 돼요. 하여튼 이게 이제 5월에 고3 모의고사로 나와서 학교 시험 문제에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자, 뭐 이 정도 하죠? 이 정도.